부산으로 결혼식 하러 가요. 떠나기 전에 당 충전은 필수입니다. 이 녹차 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딸기 시트 사이에 생딸기가 너무 크림이랑 잘 어울렸어요. 갑자기 준비된 상태로 전환됐죠? 다행히 결혼식 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광안리 앞에 있는 식장이었는데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만 소규모로 초대하려는 저희랑 딱 맞는 식장이었어요. 이 식장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은 바로 광안리 뷰였어요. 광안대교까지 한눈에 보여서 너무나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이날 날씨가 조금 추워서 샵에서 쇼를 덮어주었어요. 바로 따뜻하게 본식을 시작하고 혼인서약을 낭독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친구들 덕분에 사진과 영상도 많이 얻었어요. 웨딩로드 끝에서 사진도 찍고 본식 전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광안리를 배경으로 영상과 사진을 많이 남겨놨어요. 본식이 끝나고 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갖고 모든 손님들을 보내고 나서야 식사하고 예식이 끝났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인천공항 가는 버스 아니죠? 예식 이틀 뒤에 떠나는 신혼여행입니다. 언제 봐도 설레이는 비행기예요. 신나죠? 기대되는 기내식 타임입니다. 제가 고른 메뉴는 감자와 소고기 스튜, 그리고 치즈랑 크래커, 마지막으로 새우 샐러드, 그리고 커피 케이크 구성이에요. 감자에 소고기 스튜를 같이 먹어보고 크래커에 치즈도 얹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소고기 스튜도 추가할게요. 디저트를 먹어볼 차례예요. 맛은 예상하는 그대로예요. 특별할 건 없지만 기내식은 기내에서 먹는 것 그 자체가 재미인 것 같아요. 커피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기내식을 먹고 나니 일본 상공에 다다랐어요.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하와이입니다. 몇 시간 뒤 조식으로 나온 스크램블이에요. 부들부들하고 먹고 나니 드디어 하와이 상공에 왔습니다. 기나긴 8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나저나 태평양 기후가 너무 좋아요. 배고파서 시켜본 햄버거예요. 하나로 21,000원의 햄버거인데 가격이 엄청나죠? 양파튀김인데 식감이 좀 가죽 같은 느낌이에요. 좀 너무한 느낌? 감자튀김은 그냥 평범해요. 원래 감자튀김을 부셔서 햄버거 안에 넣어 먹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따로따로 먹었습니다. 한 입에 먹기에 크기가 엄청 커요. 그럭저럭 배를 조금 채우고 올려다본 하늘이 너무 맑고 예뻤어요. 배를 채우고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숙소에서 쉬다가 근처에 ABC 마트 구경 나왔어요.
우리나라 편의점 같은 곳인데 먹는 것부터 기념품까지 엄청 다양해요. 온갖 생활 잡화를 다 파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먹을 것만 계산해서 바로 갈게요. 요거트와 무수비로 저녁을 간단하게 해결하고 바라보는 숙소의 시티뷰예요. 여기서 이제 8박 10일의 여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귀찮아서 숙소 이동 안 하는 게 크긴 커요. 그나저나 너무 예쁘죠? 두 번째 날이 밝았어요. 하와이 3대 커피라는 코나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이국적인 타일을 지나 웨이팅이 있다는 리뷰를 봤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다행히 사람들이 없었어요. 커피 만드는 곳 바로 옆에서 빵도 같이 만들어요. 이곳에서 명물인 퀸 아망인데 아랑 라떼랑 그리고 기본 키나망으로 주문했어요. 우유 거품 내는 기계가 하필 이날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뜨거운 우유를 냅다 부어버린 라떼입니다. 라떼는 맛있게 못 먹었지만 날씨는 너무 좋았어요. 하늘이 오늘도 쾌청해요. 구름이 조금 끼어있긴 한데 그래도 습도가 낮아서 날씨가 되게 포근한 느낌입니다. 바로 이어서 맛있다는 빙수집에 찾아왔어요. 얼음을 갈아서 시럽을 뿌린 맛인데 저는 그냥 나름 괜찮더라고요. 날씨가 흐려서 첫날보다는 해변가에 사람이 없는데 조깅도 꽤 많이 하고 태닝하는 사람까지 여전히 북적북적하긴 해요. 바로 이어서 야드하우스라는 유명한 하와이 맛집에 찾아왔어요. 피맹으로 유명한 가게인데 저희는 콜라를 시켰습니다. 구글 리뷰를 보고 시켜본 포케 나초인데 나초 위에 포케랑 아보카도 그리고 김가루를 올려줬어요. 짭짤하니 손이 계속 가는 맛이에요. 피자는 한국 피자보다 굉장히 짰어요. 그래서 맥주랑 잘 어울리는 메뉴를 구성했나 싶더라고요. 오늘은 오아루 섬 1일 투어를 하는 날이에요. 감기 기운이 사라져 오늘부터 본격 투어 시작합니다. 하와이는 대표적으로 8개 섬이 있는데 오아후 섬이 호놀룰루 국제공항이 있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더라고요. 저희 역시 여기서 머무르고 있어 본섬 투어로 시작했어요. 굉장히 바다가 광활해요. 장소를 바로 이동해서 중국인 모자섬을 빠르게 둘러본 뒤 지오반니 새우트럭에서 점심 식사가 있었어요. 하와이 오기 전에 새우트럭 얘기를 봤었는데 다행히 1일 투어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가이드님이 알아서 매콤새우, 갈릭새우로 반반 주문해 주셨어요. 먹자마자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맛집은 항상 간이 딱 맞아요. 일정의 마지막 쯤에 하와이 파인애플 농장에 왔어요. 여기 파인애플 아이스크림이 유명해서 저희도 하나 주문했어요. 하나만 해도 둘이 충분해요. 한 개 양이 1.5인분 수준? 설명을 들어보니 돌이 사람 이름이었어요. 기념품샵 뒤로 가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잘 되어 있어요. 들리시는 길에 있다면 잠시 멈춰도 괜찮아요. 8시간의 투어를 마치고 저녁 먹으러 왔어요. 미국 내에 있는 체인점인데 치즈케이크가 아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도 가능하다고 해서 시점빵을 시작으로 얇은 도우의 화덕피자와 마늘이 듬뿍 들어가 있는 맛있었던 펜네 파스타를 먹었어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치즈케이크가 나왔어요. 이거 진짜 기대 이상인 맛이에요. 꼭 드셔보셔야 돼요.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어요.
호놀룰루 해변 근처에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목적지 식장 가는 길에 잠시 들린 이곳은 아사이볼이 맛있어 보여서 한번 시켜봤어요. 블루베리 스무디 같은 재질 위에 그래놀라랑 과일이 듬뿍 들어가 있어요. 맛도 있고 비타민도 가득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다시 목적지로 향합니다. 호놀룰루 해변가를 중심으로 없는 게 없어요. 걷는 내내 심심할 틈이 없이 상점 구경, 그리고 사람 구경, 따뜻한 날씨를 느끼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까지 다 와갑니다. 시원하게 뚫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이에요. 햄버거 먹으러 왔어요. 하와이 3대 버거 중 하나인 테디스 버거입니다. 감자튀김을 양파튀김으로 변경했어요. 거의 양파 하나를 다 튀긴 양이에요. 도착하자마자 먹었던 햄버거의 양파튀김이 잊혀지는 맛이에요. 양파의 촉촉함과 튀김의 바삭함을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너무 커서 손으로 한번 꾹 눌러줘야 돼요. 한 입 크게 먹어볼게요. 확실히 유명하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빵은 보들보들한데 패티는 고기 육즙이 그득해요. 밥만 먹어도 진짜 배불러요. 배부르고 졸리니까 잠시 누워있으려고 숙소 돌아가요. 숙소 가는 길마저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늘도 너무 푸르고 나무는 울창하고 높고 푸르러요. 무엇보다 기후가 너무 좋아요. 잠시 쉬다가 다시 쇼핑하러 나왔어요. 조금 둘러보니 벌써 저녁이고 운동용 가방 하나 사서 나왔습니다. 관광지라서 저녁에도 불이 굉장히 밝아요. 저녁은 테이크아웃에 가서 먹을 예정입니다. 타코를 사서 먹으려고요. 코나커피 맞은편에 있던 타코집이에요. 기억해뒀다가 오늘 한번 방문해봤어요. 서브웨이처럼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기대됩니다. 그리고 치즈케이크도 테이크아웃해서 가려고요. 어제 먹은 치즈케이크가 너무 맛있었어요. 또 다른 감동을 느끼려고 어제랑은 다른 맛을 골라볼게요. 식사까지 돼서 사람들이 늘 북적거려요. 좀 무겁게 기가하는 저녁입니다. 케방량이 정말 많아서 둘이 먹어도 배불러요. 치즈케이크는 레몬 머랭이랑 고디바 초콜릿입니다. 컵라면으로 마무리할게요. 날이 밝았어요. 지금은 새벽 4시 30분입니다. 10층에서 바라본 시티뷰예요. 저 멀리 일출이 떠올라요. 하와이 일출이라는 괜한 의미부여까지 더해보게 돼요. 오늘은 이웃섬 투어를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못 먹어서 라떼 한잔하고 아침 비행기를 타러 이웃섬을 이동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륙 전 하와이스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하와이에서 하와이로 이동해요.
저는 하와이가 섬이 이렇게 많은 곳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이륙하자마자 착륙했어요. 거의 제주도 가는 느낌이에요. 목적지는 카오아이 섬이에요. 하와이 여행 올 때 이 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 오아후 섬 투어에준 가이드분의 적극 추천으로 전날 1일 투어를 신청해서 오게 됐어요. 아침 식사를 챙기고 본격적으로 투어를 시작해 볼게요. 하나페페 올드타운에 왔어요. 100년이 넘는 출렁다리라고 합니다. 마구잡이로 흔들리지만 태풍에도 부서지지 않는 목재다리를 건너기도 하고 오래된 미국 시골 마을의 분위기를 간직한 동네예요. 오래된 건물을 조금씩 리모델링해서 갤러리, 카페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풍경이 너무 예뻐요. 하와이를 처음 발견한 제임스 쿠 선장의 동상입니다. 하와이 가볼 만한 섬 중에 자연경관이 잘 유지되고 있는 섬이라서 그런지 날것의 자연경관과 태평양의 좋은 기후가 더해져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섬이었어요. 산맥 사이사이가 굉장히 넓고 깊어요. 북태평양의 그랜드 캐년으로 불리는 와이메아 캐년입니다. 협곡 사이사이 붉은 흙과 짙은 푸른색이 굉장히 인상적인 정관이에요. 카오아이 섬은 지구상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래요. 쉽게 보기 힘든 붉은 흙과 푸른 자연의 조화가 눈길을 안 놓아줍니다. 굉장히 깊죠? 진짜 깊어요. 여기 전망대가 한눈에 보기 좋은 곳인데 더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헬기 투어가 있다고 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헬기 투어도 하러 올게요. 그리고 저 멀리 폭포도 있어요. 가이드님을 따라 내려온 길목에서 보이는 와이포 폭포, 저기에만 폭포가 있는 게 신기할 뿐이에요. 헬기 투어 하는 모습도 재밌어 보여요. 이어서 다음 목적지는 칼랄라우 밸리예요.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날이 대부분인데 운이 좋았는지 저희가 갔을 때 뷰가 탁 트여 있었어요. 영화 아바타에서 새가 나오는 씬의 그곳이래요. 신이 직접 만든 곳으로 불리우는 곳인데 여기서 트레킹도 하고 바다에서는 배를 타는 투어를 한다고 해요. 이런 자연을 안 즐기는 게 아까울 것 같아요. 모든 투어를 다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이드님이 준비해준 치킨 가라아케 도시락이에요. 배가 고파서 빨리 먹어볼게요. 캠핑장 같은 넓은 곳에 닭이 굉장히 많았어요. 옆에서 닭 쫓는 YOO. 닭이 자라면 벤치 위로 올라오겠더라고요. 예전에 태풍이 불어서 닭이 날아가면서 야생 닭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래서 카오아이 섬 곳곳에 닭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캠핑장으로 캠핑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경관이면 보호 차원에서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사는 닭들은 한계가 없는 느낌이에요. 전봇대에도 닭들이 올라가 있고 나무 위도 올라갑니다. 사람은 서울로, 닭은 카오아이로. 점심 먹은 후에 다음 목적지는 카오아이 커피 농장입니다. 종류별로 시음이 가능해요. 시음하는 반대편에는 간이 카페도 있어요. 아이스크림과 커피 한 잔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자연 경관이에요. 바로 이어 들린 스파우틴 폰이에요. 용암이 굳은 자리 틈새로 파도가 치면서 물줄기를 뿜어내요.
실제로 들으면 악기 소리 같기도 합니다. 고래의 등 같기도 한 비주얼이에요. 근처에 있는 포이프 비치로 이동했어요. 지금까지 비치 중에 가장 따뜻하고 여유로워요. 머물고 싶은 분위기였어요. 이곳은 나중에 꼭 한번 다시 오고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는지. 이곳은 가이드님의 서비스 투어예요. 배우 드웨인 존슨이 영화 촬영 당시 스태프들과 묵었던 리조트라고 해요. 포이프 비치와 가까운 리조트인데 수영장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바로 바다까지 이어져 있어서 굳이 바다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가이드님이 왜 보여주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정말 영화 같은 숙소입니다. 다음은 분노의 질주 촬영지로 나온 과거에는 사탕수수 농장 겸 공장 부지라고 해요. 가이드님이 이곳에서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투어가 종료됐고 다시 숙소로 이동합니다. 다음 날이에요. 전날 새벽 기상의 여파로 오늘은 늦잠을 자고 커피 마시러 나왔습니다. 하와이 6일 만에 처음 마셔보는 라떼예요. 좋아하는 치아바타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도 먹고 정말 맛있었어요. 라떼 한 입 먹으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늦잠 잡고 일어나서 오늘의 다음 일정 소화하러 왔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그 다음 일정으로 갈 거예요. 늦은 오후 햇살이 영상으로도 느껴져요. 스타 오브 호놀룰루라는 크루즈 투어예요. 하와이는 아시아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가끔씩 일본어, 한국어가 들리기도 하고 메뉴판에 자주 보여요. 엄청 한적한 풍경이죠. 항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 멀리 배인 줄 알았는데 실은 저 배는 아니고 이 배가 오늘의 탈 배예요. 그래도 웅장하죠? 배 앞에서 기념사진도 한번 찍고 환영 인사도 받으면서 기분 좋게 입장했어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식전주로 입을 먼저 축이고 기념으로 짠도 한번 해봅니다. 본 식사 전에 치즈랑 과일을 먹을 수 있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수박이 너무 맛있었어요. 식전주는 달달한 스파클링 주스 같은 느낌이에요. 크래커에 치즈도 발라서 한 입 먹어보고 양상추에도 먹어봤는데 양상추가 오히려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식사 중에 음료 2개를 선택해서 마실 수가 있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칵테일도 기본으로 마셔줍니다. 노래도 즉석에서 계속 불러주세요.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시간이었어요. 시간에 따라서 노래 속도가 달라지는데 지금은 잔잔한 노래 타임이에요. 움직이는 액자 같은 풍경이죠. 음식이 나올 때쯤 약간 노래가 빨라져요. 저 여자분이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의상만 갈아입고 열일해주세요. 대단하시죠? 하와이 스타일인지 노래 중간에 동물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추가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곧이어 랍스타가 나왔어요. 발골 과정은 너무 험난해서 편집했습니다. 레몬도 위에 쓱 뿌려주고, 랍스타는 예전에 아기 때 한번 먹어보고 성인 돼서는 진짜 처음 먹어봐요. 왜 이리 쫄깃하니 맛있죠? 먹으면서 중간중간 바다 구경하러 나왔어요. 태평양 바다가 엄청 넓고 맑아요. 피아노 연주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룻 공연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색소폰 연주까지. 못하는 악기가 없는 공연단 분들이세요. 랍스터에 이어서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두 번째 음료로는 생맥주를 시켰는데 흔들리는 배 안에서 알코올은 좀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지러웠어요. 근데 이 고기 썰 때는 엄청 즐겼는데 먹을 때는 부드러워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공연이 쉬지 않고 이어져요. 석양에 맞춰서 부드러운 음악 소리랑 맛있는 식사 메뉴까지 추천하고 싶은 투어였어요. 배멀미인 줄 알고 잠깐 위로 나왔는데 알코올 때문에 어지러운 거였나 봐요. 바닷바람을 쐬니까 멀미가 조금 내려갔어요. 인생 사진도 조금 남겨보고 미국 온 티도 내봤어요. 자리로 바로 내려오니 망고 케이크와 함께 무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와이 전통 춤 같아요. 이제부터 두 분이 중앙 무대에서 계속 빈틈없이 채워주세요. 전통 의상과 춤 같았는데 낯설지만 새로워서 재밌었어요. 의상을 바꿔서 쉬지 않고 무대를 채워주세요. 춤들이 조금 격렬해졌죠? 모든 관객들 눈이 다 여기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빈틈이 없어요. 또 동물 울음소리 같은 소리도 중간중간 추임새처럼 넣어주세요. 신나는 분위기로 반전됐어요. 몸이 너무 아프지 않을까 싶었는데 댄서분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춰주셔가지고 음악 없이 동작만으로도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빠른 속도에 맞춰 빨라지는 박수에 집중도도 같이 늘어납니다. 이제 배가 정박하고 부드러운 춤으로 분위기가 돌아왔어요. 또다시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하와이의 부드러운 춤이랑 너무 달라서 여기저기 한번 검색해봤더니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춤과 비슷하더라고요. 전사들의 의식이라는데 강하게 느껴지는 위압감이 전사 같아서 마오리족 춤인가 싶기도 해요. 마지막에 다 같이 추는 댄스 타임이 있어요. 중간에 저희 테이블 담당 서버분이세요. 반가움이 2배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춤을 춰야 끝이 나요. 기진맥진 상태로 선상 크루즈 마지막이에요. 마트에 들려서 먹을 것을 좀 샀어요. 방금 식사하고 온 건 맞는데 라면은 좀 못 참겠어요. 7일째 날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이웃섬 투어 예정이에요.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자 하고 떠납니다. 이 구아바 주스 한국에 없는데 맛있었어요. 근데 비행기 나사는 왜 흔들리는 거죠? 아침 비행인데 만석이에요. 따로 게이트가 없어서 바로 야외에서 공항으로 이어져요. 수암을 찾는 곳도 거의 오픈 상태입니다. 바로 가이드님을 만나서 9시부터 투어를 시작했어요. 먼저 허나 커피 농장에 왔어요. 뷰가 어마무시해요. 커피 농장인데 재배 양을 늘리려고 나무를 가로로 펼치는 기술이라고 해요. 커피콩 열매가 보이죠? 커피 농장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공장에 대해서 가볍게 겨냥을 한 뒤에 커피를 한번 마셔볼게요. 그 전에 배가 고파서 머핀도 하나 시킬 거예요.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신 피베리 커피를 주문했어요. 15달러, 하나에 21,000원인데 궁금해서 한번 시켜서 먹어볼게요. 드립커피 방식이라 커피 나오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진짜 2분 앉아있다가요. 여기 정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곳곳에 유리병 깨진 흔적이 엄청 많았는데 아마 바람이 너무 강해서 손에서 놓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바람의 언덕 거의 2배 수준의 바람 양이에요. 이어서 점심 식사 차례입니다. 달달한 간장 베이스 양념의 닭고기 요리예요.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 식사하고 바로 뒤에 베이커리로 유명한 상점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상점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가게도 둘러볼 겸 빵도 사서 가려고요. 빵은 도넛 위주고 필링만 다르게 해서 다양한 맛으로 진열해 두셨어요. 잠깐 여유롭게 앉아서 쉬다가 금세 다음 목적지로 떠납니다. 블랙샌드 비치예요. 화산섬 특유의 검은 돌, 모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주도가 생각나는 분위기입니다. 같이 투어 다닌 일행 덕분에 영상도 하나 건졌어요. 검은 흙이라 그런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도 흙이 따뜻했어요. 날씨가 좋을 때는 정말 찜질해도 좋을 정도라고 느꼈습니다. 운 좋게 바다 거북이도 봤어요. 왼쪽에 다음 장소로 곧 이동했어요. 여기는 킬라우에아 전망대인데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곳곳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와요. 이 열기로 스팀 마사지를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네요. 날씨가 굉장히 어두침침해서 뭔가 스릴러 영화 분위기도 살짝 나고 빅 아일랜드 서쪽과 동쪽 날씨가 굉장히 다른데 서쪽에 비해 동쪽이 습하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동쪽으로 이동해서 그런지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넓은 분화구가 주는 자연의 위압감이 굉장했어요. 다가가기 힘든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곧 이어서 동굴 체험이 있었는데 5분도 안 되는 거리예요. 여기는 용암 분출로 생겨난 천연 동굴이라고 해요. 자연이 만들어낸 것들은 항상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투어 거의 막바지에 기념품 샵에 왔어요. 잠깐 들려서 커피도 마시고 쿠키도 먹고 가볍게 둘러보다가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신 초콜릿 묻은 오징어포 사봤어요. 맛은 이따가 설명할게요. 빅 아일랜드 투어의 진짜 마지막 목적지 레인보우 폭포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레인보우는 볼 수 없었지만 어딜 가나 자연만큼은 압도적이에요. 아까 산 간식 맛은 단짠단짠한 맛입니다. 이제 1일 투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갈게요.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비행이지만 거의 기진맥진해졌어요.
오늘 저녁은 특식을 먹을 거예요. 7일 동안 국물 요리를 못 먹어서 한식당을 찾아왔어요. 매콤한 요리가 너무 먹고 싶어요. 보자마자 속이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고 바로 이거라고 느꼈습니다. 김치찌개가 없어졌어요.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머무는 호텔 내에 있는 카페테리아예요. 런치 메뉴로 맥주랑 피자를 먹으러 왔어요. 얇게 구워낸 피자가 진짜 호로록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빅웨이브 맥주는 처음 마셔보는데 맥주인데도 과일 맛이 올라오더라고요. 피자는 바로 갓 구워서 맛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이어서 맥주 한 입 먹으면 느끼함도 싹 잡아줘요. 얇은 신도어를 사용해서 한 판이 순삭입니다. 먹고 나서 버스 타러 나왔어요.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랑 맞닿아서 높은 우버 비용으로 버스 타기로 결정했어요. 하와이에서 버스를 타다니. 신기함을 뒤로하고 1시간 넘게 달려오니 한산한 동네가 나왔어요. 어디든지 너무 넓어서 여기가 진짜 미국 땅이구나 싶었어요. 내일이 돌아가는 날이라서 가족들 선물을 사고 갈 때는 너무 힘들어서 우버 타고 돌아가요. 오늘도 한식당 왔어요. 밥 먹고 마지막 ABC 마트 왔습니다. $100가 넘어가면 머그컵이랑 장바구니를 득템할 수 있어요. 8박 10일의 하와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이에요. 자연 친화적인 호놀룰루 공항입니다. 알로하. 소고기 슈트로 시작하는 기내식입니다. 이제 진짜 집으로 가요. 중간 간식인데 기압 때문인지 과자 봉지가 빵빵했어요. 그 다음 간식은 치킨 베이크입니다. 절대 이 파스타 시키지 마세요. 다양한 기내식과 함께 10시간의 비행이 마무리됩니다. 여행 후 돌아온 집은 최고예요.